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족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WBC 복지TV 전남방송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 각 지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무장의 도시 여수시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건수에 맞춰 올해 하반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로 인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및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이 기대됩니다. 김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그동안 마땅한 사무실이 없어 민간 수탁자가 바뀔 때마다 옮겨야 했던 운영 불안정을 해소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화장동 시내버스 공영착오 지역 부지에 지어졌습니다. 시는 사업비 29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9월 착공에 돌입했으며 부지 5,606제곱미터에 지상 1층, 연면적 418제곱미터 규모로 지난 8월 준공이 마무리됐고 내부에는 사무실, 교육장, 회의실, 휴게실 등 각종 부대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센터가 멋진 건물로 오늘 열게 돼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 좋은 공간 잘 활용해서 앞으로 우리 교통약자분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건수는 지난 2021년을 기점으로 10만 건을 넘겼으며 지난해는 16만 2,656건, 올해는 6월 말 기준 9만 8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이용자의 배차 대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난 7월 장애인 콜택시 6대를 추가해 현재 2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행상 교통약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도 지난 7월 말부터 60대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장애인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장애인의 교통 편의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장의 도시를 표방하는 여수시가 앞으로도 꾸준히 교통약자의 편의를 더욱 높여 장애와 비장애가 분리되지 않는 더불어 사는 도시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남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라남도는 동부청사 개청 1주년을 기념하며 동부권의 역량과 강점을 살려 환태평양권 물류, 관광, 신산업 거점으로 중점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부권의 더 큰 비상을 위한 영호남 상생화학과 공동번영의 구심점 역할 강화로 남해안과 동부권이 대도약할 준비에 김재상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일 동부청사에서 김용록 도지사와 동부지역본부 소속 지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해 동부권을 환태평양 물류, 관광, 신사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주요 행사로 동부청사 개청 후 지난 1년간 투자 유치, 중소벤처기업, 문화예술, 환경살림, 여순 사건 등 5개 분야에서 동부권 지역 발전에 헌신하고 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부대 행사인 포럼에서는 EBS 명의 프로그램의 고관절 분야에 출연하는 정형외과 권순영 교수가 AI 스마트 병원이 열어가는 미래 의료를 주제로 특강을 열었습니다. 포럼에는 순천 삼산중학교, 순천 승평중학교 등에서 미래 의료에 관심 있는 60여 명의 학생이 참석하고 많은 동부권 지역민이 참여해 포럼 행사장의 전 좌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동부청사는 동부권 도민 행정 편의를 위해 2005년 순천시에서 동부 출장소로 출발해 이후 2018년 일국 6개 부서의 동부지역 본부를 거쳐 조직 개편을 통해 5국 14개 부서의 현 체제를 갖추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늘어나는 기업 투자 유치, 문화신사업 확대 등 행정 수요를 발빠르게 대처해 동부권의 발전을 견인하는 행정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역사회의 복지사각지대, 소외되는 시민 등이 없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와 지역민들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매주
무료급식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 배려계층의 안부를 묻고 복지에 앞장서는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의 봉사 현장을 김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 자원봉사센터는 독거 어르신 및 사회 배려 계층 등 우리 지역사회의 식사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참 좋은 사랑의 밥차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밥차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지난 3일 하반기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는 11월 26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하며 회당 200에서 300여 명의 어르신에게 균형 잡힌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공연 봉사단과 연계해 식사 시간 동안 다양하게 펼쳐지는 재능기부 공연으로 어르신들이 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힐링도 하시고 또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저희 센터에서는 항상 노력을 하고 있고요. 주변에 정말 소외되고 혼자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더 많이 오셔서 매주 또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사랑의 밥차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홍보해 주세요. 노광규 순천시장이 현장에 방문했던 상반기에 이어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닌 지난 2018년부터 이어온 사랑의 밥차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돼 우리 지역에 소외되는 어르신이 없게 순천시의 관심과 사랑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사회인 양성, 창조적이고 실천 의지가 강한 직업인 양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를 가진 순천 청암대학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이해 2035 청암다운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 미래가 선택한 청암이라는 비전을 선포함과 동시에 취업박람회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70년의 역사를 넘어 100년의 미래를 향하는 발자취를 김주은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순천 청암대학교는 올해 개교 70주년을 맞이해 지난 4일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 다목적 홀에서 기념식에 이어 Rise Up Fair 취업 박람회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총장 직무대행 김성홍 부총장, 강병헌 이사장, 국립순천대학교 이병훈 총장, 순천시의회 강영구 의장 등 250여 명의 외빈과 학생들을 포함한 2,000여 명의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70주년 비전 선포식과 라이즈업 사업 성과 발표 전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저희 청암대학의 70주년을 맞이하여 저희 대학의 역량과 장점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청암대학이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커뮤니티 대학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대학으로서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을 바탕으로 더욱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개최한 취업 박람회에서는 70여 개의 부스가 설치돼 체험과 정보 공유의 장을 만들었고 전문가 초청 취업 특강, 축하 공연 등으로 유익함과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여러 가지 과 체험을 하면서 너무 즐거웠고요. 취업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이 생긴 것 같고 너무 좋았어요. 이 부스 체험을 통해서 간호학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간호학과 취업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관심 있는 모두가 즐거운 체험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순천 청암대학교가 입학과 졸업은 물론 취업과 정주까지 이어지는 지역, 대학 동반 성장과 전남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구체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전남 각지의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들어 전기차 화재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여수소방서가 지난 3일과 4일 양일간 전기차 화재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일반 차량 화재와 달리 배터리 열 폭주, 수평으로 진행하는 화염 등 진압에 어려움이 있는 전기차 화재에
장시간 소요되는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차량 하부관창 이용 배터리 냉각, 질식 수화 덮개를 통한 화염 및 외부 화염 차단, 수화 수조 활용 재발화 방지 등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딥페이크 범죄 예방 소식입니다. 목포경찰서는 지난 5일 목포 문태 중고등학교 정문 1원에서 여성 일상지킴이 회원 및 목포 교육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김범상 목포경찰서장은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과 배포를 범죄가 아닌 장난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의 인식 개선과 피해 대처 요령 등 앞으로도 청소년 등교 시간을 활용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캠페인 및 다각적인 예방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각 지역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몽골 올란바토르 시내 수아바타르 광장에서 열린 2024 코리아 위크에 고흥군이 참여해 고흥 농수산물 홍보 및 판촉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2024 코리아 위크는 몽골 대사관 주재로 K-팝 공연, 태권도, 전통무용, K-푸드 부스 등 한국의 다양한 콘텐츠 체험이 있어 매년 한국 문화를 몽골에 알리는 주요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주식회사 미니델 그루와 함께 고흥 유자차를 비롯해 고흥 쌀, 김, 곡물 땅, 유자 에이드 등 시식과 시음을 통해 몽골 현지인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현지 인기 덕에 행사 동안 고흥군 농수산물 홍보부스에서는 1000여 명이 방문했고 5천만 원의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순천시와 환경부가 지난 3일 와룡 기후대응댐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기후대응댐의 필요성, 적정성 검토, 향후 행정 절차와 보상 및 지원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 후 주민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설명회를 경청했으며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요구와 함께 토지 보상의 현실화, 각종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 의견도 제기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양성 평등 주간을 맞아 전남여성 가족재단의 주관으로 지난 3일 가족 행복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크 콘서트와 가족 포럼으로 구성된 이번 토론회는 우리가 생각하고 실천하는 가족이란 무엇인지 함께 질문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일부 토크 콘서트에는 평소 가정적인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는 배우 최수정을 초대해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며 도민들의 가족 관련 고민과 생각을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2부 포럼은 주제 발표와 다양한 가구, 유형의 20에서 40대 도민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로 구성돼 실제 가족관계와 실천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전남도 및 각 시군은 추석을 앞두고 청렴 실천 캠페인을 실시해 청렴한 명절 분위기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부패 취약 시기인 명절에 공직자 부패행위 예방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청렴주의보를 발령, 명절 선물은 마음으로만 주고받을 것을 강조하며 전남도청사 본관 입구에서 출근길 공직자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했습니다. 고려 승평부사 최석의 청렴함으로 세워진 팔마비가 있는 순천시는 시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시민들의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2024
도전 청렴 골든벨 행사를 개최했고 여수시 역시 출근길 캠페인 청렴한 데이를 펼치며 청렴 간담회, 온라인 청렴학습, 청렴 아침방송 등을 운영해 공직자 청렴의식 함양과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 마칩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흙을 빚어 높은 온도에 불에서 구워낸 도자기 중에서도 1300도가 넘는 고온에서 구워낸 것은 자기로 분류됩니다. 가마만큼이나 뜨거운 마음으로 청자기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이철규 도예가를 만나러 다녀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릇이라고 하는 고려청자. 그 청자가 나온 배경을 아십니까? 청자는 옥을 인조로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백자는 색이 굉장히 단조롭잖아요. 근데 청자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색이 자세히 보면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또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는 가마에 따라서도 불에 따라서도 색이 조금씩 변하거든요. 이 색이 아름답다는 것은 어떠한 대비가 있어야지 그게 아름다운지 추한지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비되는 색을 쓰기 위해서 색깔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색의 대비, 그러니까 색이 이런 것도 이제는 요 색 갖고 대비가 되니까 이런 색이 이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때로는 엉뚱한 생각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만큼 예술과 창작의 불을 지피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한국의 청자는 10세기 때부터 전남 강진의 기와 굽는 가마에서 만들어졌고 이후로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에 청자 요지가 분포됐지만 기형, 문양, 원조수법 등이 세련된 강진이 청자의 중심이 됐습니다. 청자라고 하면 왕실이나 귀족 사이에서 관상용으로만 쓰던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백자나 다른 도기와 마찬가지로 생활용품, 특히 찻잔으로 많이 쓰여졌습니다. 이철규 도예가는 관상용 작품도 중요하지만 실생활에 사용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흔히 보던 그릇과 컵에도 표면에 은각을 새긴 뒤 백토나 흑토와 같은 다른 물질로 메워 무늬를 만드는 상감 기법을 사용해 새로운 모습의 식기로 창조해냅니다. 생활 식기도 충분히 저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자세로 하나씩 만들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작품이 좀 저렴하다 해서 그거를 예술 작품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동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작가가 강진에 안착하게 된 것도 새로운 탄생을 이어온 곳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계에 부딪혔을 때 굴하지 않고 더 뜨거운 불을 지피는 것이 어쩌면 무모할지도 모르고 자신을 태우는 일일지도 모르지만 작가는 오히려 그러므로 깨어 있습니다. 꿈을 꾸듯 깨어 있으므로 기성에 저항하는 상상력을 가질 수 있고 몸에 밴 습관처럼 깨어 있는 손은 계속해서 이어나갈 힘을 가집니다. 이철규 작가의 도자기는 봉오리가 됐다가 만개한 꽃도 됐다가 나무가 되기도 하고 생활이 되기도 합니다. 그의 작업은 청자라는 옛 것을 만지면서도 새로움에 온몸을 밀고 들어가 메마르지 않는 흙과
꺼지지 않는 불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추석은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성한 보름달처럼 행복 가득하고 건강한 명절 보내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